사람들의 이 두려운 심리를 막 극대화시켜가지고 예, 판매를 하는 게 보험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보험회사 분들 죄송합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고 내 생각은 이런데 다른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이 들지? 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게 보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책 읽고 2023년도 딱 들어서자마자 제가 3일 밤낮을 보험 공부를 했어요. 보험을 하려고 공부를 한 게 아니고 해지. 보험을 정비하려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변에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 중에 보험하시는 분들 다 계시죠. 그치? 네, 다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을 권유하에 의해서 믿고 사인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저 또한 그랬어요. 저는 이제 와서 막 이렇게 보험 하나 이제 너 이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설계를 해주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그래? 오케이 하고 사인했어요. 근데 20년, 30년 동안 이 보험을 넣는 거잖아요. 네. 그 20년, 30년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보험금이 몇 천만 원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총합 금액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사거나 뭐 TV를 사거나 뭐 전자제품을 살 때도 최소한의 이 옵션이 뭔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사잖아요. 그렇죠. 특히 자동차를 살 때도 네. 마찬가지고 뭐 안전한지 승차감이 어떤지 막 모든 걸 해보고 사는데 이 보험이라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공부를 안 하고 무지했다라는 생각에 제가 3일 동안 진짜 밤낮 없이 공부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뭐 보험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내가 이 보험회사에 1원이라도 제대로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고 정리를 한번 싹 했어요. 근데 쓸데없이 돈 정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돈이 그러니까 반으로 확 줄었어요. 많이 줄이셨죠? 네, 많이 줄였는데 보니까 이 돈의 속성의 저자분은 일반적인 보험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이제 자기는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놨고 맞아요. 굳이 보험이 없어도 나는 그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네. 이제 보험료로 납부를 꽤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이도 셋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네요. 세 아이 네네. 전부 다 보험을 가입해 놓은 상태인데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가 완독을 했어요. 빨간 표지는 제가 읽은 거, 파란 표지는 와이프가 읽은 그 표시가 책장에 네네네네. 이렇게 다 꽂혀 있는데 점점 파란색이 많아지더라고요 요즘에. 대단하시다 진짜. 그래서 너무 부럽다. 그래서 요거를 읽고 나서 보험을 정리를 하자 얘기를 나왔어요. 이제 와이프를 통해서 나왔는데 전체 금액을 아예 따로 저축을 하자. 진짜로 쓸 일 있으면 이거를 계속 저축해놨다가 나중에 따로 써도 얘네들한테 이제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비용 지금까지 보험료로 받았던 것들 전부 다 한번 정산을 했나봐요. 근데 생각보다 받지를 못했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또 고마운 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제 보험하고 이제 보험 전체 리스트를 좀 리스트업하고 전체 나가는 돈을 아예 이거를 저축을 해보자. 그래서 보험 정리를 해자라고 해서 지금 정리 대상을 좀 정리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도. 맞아요. 저도 부동산 투자 시작하면서 생명보험을 해지했어요. 네. 생명보험? 종신? 네. 그거 하지 말라고 돼 있더라고. 맞아요. 종신보험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딸이 태어났을 때 내가 없어도 우리 아내와 이제 딸에게 최소한 1, 2억은 물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종신보험 들었었고 둘째 아들이 나고 나서부터는 아파트를 한 채 해주고 싶다. 내가 없더라도 가족이 살 수 있는 자산 보금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다가 이제 아까 졸리 대표님 얘기 듣고 종신보험은 없애버리고 전 연금 저축 펀드로
연금 저축 펀드. 네, 바꿨습니다. 네. 해약하니까 뭐 돈 안 나오지 엄청 않아요? 손해 봤죠. 맞죠. 손해 네. 많이 보고 맞아요. 보통 뭐 5년에서 7년이 딱 고비라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20년 납입 보통 뭐 이렇게 넣는데 그 5년에서 7년 사이에 해지를 제일 많이 하니까 보험회사가 종신보험을 그렇게 이렇게 팔려고 예, 노력을 제일 많이 하는 보험 중에 하나가 이 종신보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두려운 심리를 막 극대화시켜가지고 예, 판매를 하는 게 보험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보험회사 분들 죄송합니다. 그래봤자 뭐 그거. 네. 들 사람 많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네. 지금 아이들 태어나는 네. 애들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예요. 맞아요. 네. 이제 100년을 바라보고 이걸 가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장이 죽으면 뭐 나머지 식구들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두려움을 미끼로 판매하는 맞아요. 나쁜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제 생각했던 게 보험은 결국은 내가 만약 사망보험이나 이런 종신보험 드는 이유가 내가 없었을 때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인드로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부동산 투자하는 것들이 보험이라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없다고 해도 이 그렇죠. 부동산은 영원한 거니까 그렇죠. 이게 사라지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대로 남아 이거 있으니까. 굉장한 인사이트인데? 움직이지 않는 보험의 영역도 된다. 그렇죠. 이게 보험이 되는 거죠. 와, 부동산이 보험이다. 소름 야, 돋았어요 진짜. 진짜로. 부동산이 보험이다. 네네. 부동산은 보험이다. 그쵸. 야, 이거 괜찮은데. 네. 오늘 그래서 그래서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아, 부동산이 보험이다. 아, 야, 부동산이 보험이다로 말하는 유튜버 본 적 없는데. 우리가 최초 아닐까요? 자막을 엄청나게 크게 하면 그게 진짜. 부동산이 보험이다. 저는 제가 이제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게 챕터 내용이 이거예요. 이런 곳에 나는 투자하지 않는다. 이 책 내용을 보면은 뭐 전쟁에 관련된 주식, 아, 뭐 마약에 관련된 주식. 무슨 왜 생각하는지 웃으세요? 압니다. 네. 아우, 네네네. 어쨌든 그런 네네. 나쁜 기운이 있는 주식이나 투자처에는 아예 그 김승호 회장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결국은 이 사람은 돈은 인격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 부분에 투자를 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건데 나쁜 곳에 내 소중한 자식인 돈을 보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저한테 네. 돌아오는 것들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더 그래서 이제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이 책이 써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막 유튜브나 뭐 네.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네. 좋은 투자처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검색을 네, 해보니까 네,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네. 이제 무덤 경매 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무덤 경매가 결국은 싸게 그 무덤을 사서 경매로 사서 네, 그 네. 무덤 이제 지분을 나눠 가진 사람들한테 이거 내가 샀으니까 너가 다시 사라. 안 그러면은 이걸 다시 어떻게 좀 돌려놓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압박하면서 돈을 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네. 돈은 많이 벌겠지만 나에게 나중에 돈을 끌어다 주지 않을 것 같은 투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아 나도 이제 앞으로는 이런 투자에 관심도 두지 말고 네 투자를 이런 곳에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따지고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돈의 심리학이었나? 우리 지난번에 부의 문화. 부의 문화. 네. 우성님도 맞아요. 이 김승호 회장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수인 거네요. 왜냐면 그 브라운스톤 그분도 강원랜드 카지노를 사셨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거기도 그렇고 뭐 저쪽에 성남 쪽에 있는 집창촌에도 네. 투자했었고 그 두 분이 만나면 어떤 대화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자기계발서가 있고 투자책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 그러니까 나랑 맞는 투자를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 교집합을 찾는 것.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보니까 뭐 사업 아이템 같은 거 얘기하실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씀들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거 이런 거를 좀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 역행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이제 돈을 벌려면 딱 네. 두 가지만 네. 두 가지만 하면 된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기, 맞아요. 행복하게 그다음에 해주기. 편안하게 해주기. 두 가지 맞아요. 두 가지면 무조건 돈이 벌리는 사업 아이템이다.
맞아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요즘에 저희가 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사업 준비하고 있는 거 다들 네네. 아시겠지만 일단 우리 신도시에 살면서 네. 지금 의식주 중에 식이 되게 힘들잖아요. 아 맞아요. 지금 네. 도시 설계가 조금 이제 네.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네. 대형 마트가 지금 현재 고덕대에는 없는 네. 상황이고 이미 많은 아파트 세대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고덕에서는 뭐 인근의 이충동이나 장당동 쪽에 있는 마트에 배달 앱으로 그러니까 밴드에서 이제 공동 구매를 하던지 네. 아니면은 저쪽 송탄 쪽에 나가다 보면은 대륙마트 네네. 그런 데 가서 네. 사오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네. 사실상 쿠팡 이츠라든지 그 마켓컬리 같은 게 당일 배송 이런 게 안 돼서 좀 많이 힘들죠. 어디서 사세요? 보통 주로? 저희는 이제 좀 가족이 작다 보니까 저희는 3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마트 같은 데 가면 엄청 막 사재기를 했었어요. 근데 진짜 버리는 게 거의 80%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막 지나치게 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한 게 그냥 비싸더라도 그냥 앞에서 그냥 그때 필요한 것만 사서 집 앞에서 사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GS 25시밖에 없잖아요. 네? 아니, 대부분 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아파트 단지 내에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작은 슈퍼가 있기는 한데 그렇구나. 좀 많이 비싸요. 네. 근데 이걸 또 살려고 막 이마트까지 막 가기에는 너무 또 부담스럽고 비싸고. 솔직히 그러니까 해결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제가 주변 이제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막 멀리 가시더라고요. 멀리 가서 막 많이 사오고 막. 뭐 안성 스타필드까지 가던지. 그렇죠. 지제 이마트 기본 한 20-30분은 차 타고 20-30분은 가는 거리에서 사오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지금 요즘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 중에 하나가 네. 인근에 서정리 네. 시장 있잖아요. 네네. 그 우리 여기 서정리역 바로 건너가면 네. 시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인연합회가 2개가 있대요. 고정적으로 있는 상인연합회가 있고 거기 3일장인가 5일장인가 쓰는데 네. 그렇게 이동장을 쓰시는 분들의 연합회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죠. 우리가 아파트에 최소한 700세대 이상은 살고 있고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와 그 시장이 이제 MOU를 맺어서 상생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는 모든 인프라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반찬 가게부터 해서 그렇죠. 뭐 쌀, 야채, 뭐 육류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심지어 도시락도 배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공공 배달앱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시에다 제안을 해서 우리가 수요층이니까 사줄게. 그러면 시장과 우리가 서로가 니즈가 맞다. 그래서 시장도 살고 요즘 전통시장 살리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맨날 해봤자 뭐 네. 그 트로트 가서 부르던지 아니면 뭐 앞에 뭐 무슨 저기 간판 바꾸던지 이런 식으로 네.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는 그냥 앱으로 만들어서 바로 배송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 중간에 공공 서비스만 어떻게 플랫폼을 제공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사람이 필요하다면 우리 입주민들 고덕에 살고 있는 이제 주민들이 이제 그런 일자리를 또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배달 그런 쿠팡 같은 것도 배달 알바 하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주변에 이제 뜻 있는 분들과 함께 지금 같이 뜻 있는 분들이죠. 그런 이제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 제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정말 필요한 거 이게 잘 되면 이제 나중에 로컬 푸드 지역 농가들하고도 네. 이제 MOU. 바로 이제 뭐 쌀이라든지 네. 최소한 뭐 평택에서 나는 어떤 뭐 계란이라든지 바로 이제 직배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라는 이제 자체가 저희도 이제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공동 구매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누구 한 분이 가시면 거기 얹어서 지금 그런 사업을 한번 저도 좀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함께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네. 편안하게 해주기 영역에 들어가는 네? 편안하게 해주기 영역에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한번 그러면 좋은 부채는 어떤 거고 나쁜 부채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좋은 부채는 무엇이고 나쁜 부채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부자 아빠님 한번. 네. 이게 네네. 되게 간단한 네. 진리이긴 한데 그렇죠. 이제 내 일정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네. 부채를 일으킨 그 목적이 추가로 돈이 더 들어오면 좋은 부채고 이걸로 인해서 소비 아이템을 사거나 소비재를 사거나 이제 소비를 위해서 그 부채를 일으키는 나쁜 부채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좋은 부채라고 하면 이제 부인 이자보다는 내가 투자한 수익이 높을 네. 경우에는 좋은 부채로 그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풀 레버리지 땡겨라. 레버리지 땡겨서 그거 이상으로 수익만 내면 우리는 잘 투자하는 거다라는 기본 개념을 갖고서 저도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서 빚을 내서 이제 다른 주식을 사거나 빚을 내서 가전제품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그렇죠. 빚을 내서 네. 이제 내 차량을 더 좋은 걸로 구입을 하거나 이런 종류들은 전부 나쁜 부채 보통은 쪽으로. 다 네.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네. 이제 저는 그런 형태의 부채는 안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내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는 부채는 나쁜 부채, 맞아요. 네. 네.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건 부채는 좋은 좀, 부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보면은 제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덕에 제가 협택지를 하나 매입을 해서 네네. 지금 건축을 해서 다가구 주택을 짓고 있잖아요, 같이. 네네.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돌려보는데 그 만약에 제가 전세를 하나 끼고 이 건축을 마무리를 하면 뭐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네. 이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정말 최악의 경우에 한 달에 마이너스 30만 원 정도를 이자를 감당해야 된다. 인당. 아니 전체. 한 사람이 이거를 이제 계산했을 때 이 정도는 투자해도 되겠다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고덕의 그 입지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땅값이 오를 것이고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저평가가 돼 있을 수 있어도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후에는 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30만 원이 저축 개념인 거죠. 그쵸. 나중에는 그게 시세 차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세나 월세가 다시 재평가 된다든지 다시 대출을 더 낼 수 있다든지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상세하고 더 많은 이익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김승호 회장님은 고덕을 모르겠지? 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이 챕터에서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좀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보고 네, 그거는 좀 하고 짚어가야 돼요. 네. 저 마이너스 통장 한 10년 갔었거든요. 10년. 네. 네. 실제로 지금은 진행형 아닌가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진짜요? 지금 마이너스 통장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일 뿐입니다. 네. 근데 그게 복리를 맞아요. 적으로 돌리는 케이스라고 하면서 제가 그걸 몰랐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첫 달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만 원 이자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복리로 또 돼서 뭐 6만 원, 뭐 12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정립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마이너스 통장이 없어지길 정말 잘 됐구나. 근데 그동안 내가 계속 빚에 허덕였던 이유가 이 마이너스 통장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자 카드 사용하는 거나 마이너스 통장이랑 똑같잖아요. 네. 근데 소액이긴 한데 걔가 누적되고 하면은 굉장히 큰 금액으로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뭐 카드라든지 마이너스 통장, 뭐 신용대출 이런 것들 그냥 다 없애려고 지금 제 그 자산을 재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저한테 마이너스로 다가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씩 다 돌아보신 다음에 재정비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통장이 보통 이제 저희가 생활비나 소비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네.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마이너스 통장. 지금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거를 저한테 읽으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우리 또 고정 MC 언니가 읽어주시는 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 읽으라고요? 한번 읽어주시고 자막으로 쫙 올리죠. 아니 제가 이 글을 엄청나게 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승호 회장님을 꼭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지를 썼어요. 맞아요. 이게 고켈님께서 이게 블로그에 돈의 속성을 읽고 난 후 김승호 회장님께 쓰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올리셨어요. 네, 이걸 제가 인스타 네. 메시지로도 보내고 네. 페이스북으로도 보냈거든요. 회장님 아직 못 보셨나요? 아직 안 아직 안 되신 것 이제 같은데. 못 네. 보셨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유튜브로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얘기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투자자로서 두 자녀의 아빠이자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고 있는 고덕 캘리포니아라고 합니다. 평택에서 부동산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고요. 각자의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는 일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책에 모든 정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읽고 자신이 느낀 점을 블로그에 남기는 것으로 독서 인증을 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공독하는 책은 돈의 속성으로 정했고, 저는 독서 후기를 적기보다 회장님을 저희 스터디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무례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도전하는 심정으로 조심스레 한 글자 적어 올립니다. 회장님이 언젠가 찍으셨던 방송에서 한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네의 글을 읽지 않는 것은 자네의 글이 흥미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편지를 작성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흥미로운 글이 되는 것일까 하며 긴장하게 되네요. 저는 책에서 돈은 인격체라고 설명하신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복리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곳 평택에 오셔서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면 회장님의 핵심 가치와 복리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할 작정입니다. 어떠신지요? 한번 만나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꼭 만나주십시오. 또 있습니다. 운명에 이끌리듯 다른 이에게 돈에 관한 비밀을 알려주셨고, 돈의 속성을 쓰신 이유도 다른 이에게 회장님이 가르침이 왜곡되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죄송합니다. 사투리가 안 고쳐져서 인플루언서들에게 투자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이곳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에 들렸다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모이는 스터디 장소에 오시면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의 단면에 한눈에 보이십니다. 미래 산업의 원유가 생산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에 눈에 담으실 수 있으니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실 것 같습니다. 사실 책을 통해 평소 전하시고자 하는 핵심 가치를 익히고 적용하고 있기에 특별한 가르침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제 글을 읽고 저희를 만나주신다면 도전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성공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저는 지금 작은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향기로운 글을 통해 회장님의 감각을 자극하고 싶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마무리가 이게 너무 좋았어요. 향기로운 글을 통해 회장님의 감각을 자극하고 싶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들 아닌가 이거 지금? 향기로운 글 정말 네. 봤던 것 같은데.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랬나요? 네. 여기서 보신 멘트예요. 저 약간 짜증게 한 것 같은데. 아 정말요? 이거 멋집니다. 그 한번 고정 링크로 한번 걸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어쨌든 김승호 회장님 초대합니다. 네. 초대합니다. 네. 아니 이게 네. 그 의식혁명이라는 책에서 보면 그런 말들이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의식이 높은 사람들 옆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맞아요. 많은 네. 에너지를 얻을 그렇죠. 수 있다라고 맞아요. 하셔가지고 그런 욕심을 한번 내봤습니다. 이야, 어쨌든 멋진 편지였습니다.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왠지. 아, 이런 거 답장 안 보내시지? 혹시 저희가 저번 주 북토크에서 하셨던 말씀들 기억하시죠? 저희가 올해 책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다들 나눴잖아요. 네. 본인의 책 다들 기억하시죠? 150권, 저는 100권, 200권, 100권. 네. 기억을 확실히 다들 하시고 계신데,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일주일에 못해도 2권 이상은 읽어야지 저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제 책 권수가 되는데, 혹시 뭐 돈의 속성 말고도 읽었던 책이 어떤 건지 뭐 간단하게 제목 정도만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고 가시죠. 네. 저는 이제
어제 읽었던 책은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을 이틀 전에 읽었습니다. 이틀 전에 네네. 읽어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 연금 중에 굉장히 낮은 비중이긴 해요. 제 자산의 3%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3%를 잘 굴리면은 제가 은퇴할 때쯤에는 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 책이 굉장히 흥미로웠었고 네네. 오늘 이제 한 절반 정도 봤는데 네네. 헝가리 분이신데 네네. 1900 초반에 태어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해서 이 돈에 관련된 이 돈의 속성이랑 거의 비슷해요. 돈에 관련된 이 투자자들의 심리 같은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던 것 같아요. 뭔가 예술책 느낌인데. 네, 책 이름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네, 요 내용이었거든요. 굉장히 이 책도 저는 딱 보면서 거의 김승호 회장님 책이랑 거의 비슷한데 돈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맞아요. 혹시 저 최근에는 네네. 그 개그맨이었던 지금도 그 개그맨이시고 고명환 네네네네. 고명환 저자의 그 이 책은 돈 버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나? 네네. 그 책을 읽었는데 요분이 지금까지 읽었던 책 권수가 3,000권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책으로부터 가장 영감을 얻었고 책으로부터 이제 모든 게 시작됐다. 책이 가장 중요하다. 책 읽는 습관을 들이고 다독을 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제 다른 이제 장사에 관한 얘기도 많이 쓰셨고 이것저것 다 많이 쓰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강조하셨던 거는 책 읽기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요분도 책으로 성장하고 책으로 성공을 하셨구나. 그래서 좀 앞으로 제가 나가야 될 길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힘을 더 주셔서 맞습니다. 책을 또 그런 이유에서 읽는 것도 있죠. 저희가 다시 아는 내용이지만 이걸 다시 한번 더 각인시켜주고 행동하게 만드는 게 책의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독을 하게 되면 그 처음에는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 이 책에서 요구하는 것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100% 다 따르고 나는 아직 가보지 않은 여행이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다 따라서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김승호 회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책에서 무조건적인 추정만 해서는 안 된다. 그쵸.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거나 거인의 등에 올라타야 되는데 거인의 엉덩이에 깔린다. 책에서 얘기하는 뭔가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두지 않으면 거인의 엉덩이에 깔린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독을 해야지만 그런 이제 자신만의 기준이 세워지고 그 책에 이끌려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독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었어요. 네, 저는 좀 사실은 그 의식혁명이란 책을 쓴 저자가 데이비드 호킨스예요. 근데 잘못 찾아가지고 리처드 도킨스의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다가 제가 저자를 잘못 찾았다는 걸 지적해 주셔가지고 다시 데이비드 호킨스의 놓아버림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이기적 유전자는 한 3분의 1 정도 읽다가 일단 패스했고 뭐 이기적 유전자는 일단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 말이었는데 아직 끝이 못 봤습니다. 약간 다윈의 진화론의 관점에서 이제 그 계속 이제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 생존의 본능에 있었고까지만 봤어요. 결론이 어떻게 정해진지 모르겠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의 놓아버림도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이 책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책 놓아버림. 놓아버림 너무 좋고 지난번 의식혁명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때는 되게 오래전에 이 번역이 돼서 어려웠는데 조금 쉬워요. 이번에는 이게 쉽고 알아듣기 쉽게 돼 있는데 이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항복해라. 이게 영어로 surrender라는 이제 단어를 쓰면서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에 그냥 어떻게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계속 그 안에 억압되어 있지 말고 그냥 내려놔라. 놓아버려라. 이 지금 핵심 메시지고 그거에 대한 효과들을 지금
이제 말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금 요즘에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게 자신의 이제 부채가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고 뭐 이렇게 지금 물려 있다라거나 부동산 하락이 돼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다거나 여러 가지 힘듦에 놓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정말로 거짓말처럼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냥 항복하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내 자신이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을 하면서 가라는 말을 이제 여기서는 했었어요. 근데 아직 결론까지는 안 봤는데 항복하라가 정말 저한테 지금 와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이제 음해하거나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를 굉장히 음해하고 저를 나쁜 사람을 만들면서 본인이 갑자기 본인의 모든 것을 정당화 이제 하려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행복했어요. 네. 네 말이 맞습니다. 내가 그런 아픔, 그런 안 좋은 게 있었나 보군요. 네.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다른 거에 집중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실제로 그렇게 저를 욕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좋아요가 되게 저한테 많아가지고 이제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꼭 말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질투심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말을 했을 때 막 그거를 막 진짜 악착같이 이렇게 막 이기려고 드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좀 그런 이제 류의 사람을 만나면 그냥 입을 다물어 그냥 맞아요 네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호응을 하지 거기에 같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가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기운인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책을. 어떤 책이에요? 유튜브 채널을 이제 오픈을 네네. 하고 이제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그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이라는 이제 좀 젊으신 여자분이 좀 그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읽고 그분의 인스타로 가서 팔로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팔로우를 오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분이세요. 보시고 계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제가 좀 읽고 있는 책이 클루지를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역행자 자청님께서 그걸 읽고 정말 많이 변화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어보고 있는데 이 책도 조금 어려워요. 그죠? 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려워요. 네. 저는 오디오북으로 오늘 시작했어요. 시작하셨어요. 네네네. 자청님 때문에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맞아요. 네. 절판됐다고 하더라고요. 절판됐다가 다시 돌아온 책인데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책을 좀 더 많이 읽어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난독증이 또 왔나라는 생각도 약간 들고 한번 그래도 끝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튼 저희가 오늘 돈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아닌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토크였습니다. 자, 다음 북토크의 책을 저희 고켈님께서 한번 좀 생뚱맞긴 한데요. 저도 이제 엊그제 다른 사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사람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초등 강점 집 공부라고 해서 초등 강점 집 공부 초강집 공부라는 책이에요. 대략 어떤 내용일까요? 진향숙 선생님이신데 네. 이분도 다둥맘이시래요. 세 아이 엄마인데 그 아이비라 그래가지고 이제 국제학교 인증하는 것 중에 뭐 WAS가 있고 또 뭐 이렇게 유럽 쪽은 CIS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 스위스 거거든요. 네네. 국제 표준 해가지고 아이비라는 이제 그 인증 초등학교 교사시래요. 그분이 이제 아이와 이제 대화하고 아이의 그 강점을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어떤 교육을 이제 올라가는 게 진짜 선행학습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책을 읽어보진 않았고 오늘 책이 왔습니다. 아이의 선행학습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책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은 예비 초등학생 부모님들이나
제가 아니면- 읽어야 되겠네요. 네, 실제 네. 초등학생 네. 부모님들이 네. 이제 읽어야 되는 주 타겟층이에요. 그래서 어. 저도 이제 딸이 이제 3학년 올라가고 아들이 이제 1학년 들어가는데 이걸 좀 읽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우리 뭐 다 이제 비슷한 연령층이기 때문에 아닌가요? 맞아요. 아이들이. 네, 아이들이.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함께 읽고 이 저자를 모시기로 했어요. 이 저자와 통화했어요. 네. 어제. 네. 여기 오시나요? 강의장에. 강의장. 여기도 오시면 좋겠네. 네, 너무 좁아서 뭐 강의장이 한 30명 올 텐데. 이제 곧 강의장에도 오시고 저희 북토크에도 오시고 북토크회. 그럴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다음 주에는 초등 초강집 강점. 아니 초광집이요. 초광집? 네. 아, 외우고 이거 싶다. 줄인 네. 거구나. 초광집 공부. 초강집 공부. 공부. 네. 초등 강점 집 공부. 맞죠, 네, 결론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이 주제로 가지고 네. 다음 주에 한번 만나서 한번 또 즐겁게 토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눌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